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아이뉴스라는 곳에서 낸 기사인데요. BGF 리테일 상반기 신입사원 120명 채용해서 기사가 떴습니다. 3월 1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세 자릿수 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라고 밝혀서 여기 뉴스에 좀 나왔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이 BGF 리테일 하면 우리가 CU라는 브랜드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회사 이름이 이제 보강 패밀리마트에서 아마 BGF 이렇게 불리는 건데, 잘 보시면은 여기 보통 뭐 영업관리직군, 경영지원직군, 재정지원직군, 전략기획, 상품운영, 전문직군 이렇게 6가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영업관리직군을 가장 많이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도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유통관리사라던가 아니면 뭐 영업이나 뭐 판매, 뭐 특히 뭐 MD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소비자를 또 만나서 제공하는 뭐 서비스업 이런 쪽에 좀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이 BGF 리테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면접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실무 경험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과 회사에 대한 관심 검증 단계를 대폭 강화했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해당 관련된 직무의 경험이 있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 뭐 그만두거나 갑자기 나가거나 이런 행동을 좀 덜 하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걸 여기 대목에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 알아들어야 될 게 BGF 리테일이랑 비슷한 회사들이 있죠. 뭐 GS25라던가 세븐코리아 그리고 이마트 이런 쪽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유통과 관련된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합격선이 대부분 비슷해요. 지원자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오케이, 만약에 실력이 좋으면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 합격하였을 경우에 우리 쪽으로 올 것인가, 이거를 면접 때 많이 좀 보거든요. 이쪽 관련된 업쪽에서 일하는 인사 담당자께서 옛날에 한번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가 아닌 경쟁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도 그대로 글이 잘 읽히면은 일단 선발해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중복 합격자들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쪽으로 선택하는 이 선호도가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요즘 그 드럭스토어라고 하죠. 뭐 랍스라던가 왓슨즈 그리고 올리브영 이런 쪽으로도 사실 하는 업무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화장품들 중에 로드샵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까지 사실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 한번 접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스토어 컨설턴트라고 하거든요. SC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좀 더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3월부터 공채 시즌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공채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이트진로 올해 신입사원 100명 뽑는다 해서 2011년 통합법인 출범 후 최대 규모 공채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직원 수가 2,936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딱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주류와 관련된 부분은 영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선발의 거의 한 8, 90%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업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단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술을 좋아하고 잘 먹는다고 뽑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술을 좋아하는 거랑 영업 관리를 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술을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여기 쓰시는 거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영업 조직 그러면은 그냥 무슨 판매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류를 잘 보시면요, 주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영업 그 관리 직원이 돼갖고 여러분들 차에다 싣고 차에다가 주류 가지고 가져가 납품하면 걸려요. 반드시 그 주류 운송을 허가받은 업체에서 운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주류 관련된 쪽의 영업이란 게 어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뭐 마케팅 프로모션, 뭐 지역 쪽에서의 어떤 매출 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직이 아니고 영업직이에요. 영업직 그러면 뭔가 꼭 물건을 파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해외 시장 진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요. 옛날에 소주 되게 비쌌어요. 막 15불, 16불 이랬는데 최근에는 무슨 차줄수록인가요? 좀 이런 뭐 이 소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병에 3불 99 이렇게까지도 저렴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런 그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뭐 기사 접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영업 부분에 상당히 이슈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 채용을 많이 한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별도로 공장 견학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전에 이제 샘표인가요? 간장? 그쪽도 이런 공장 견학이 있고요. 그 당진의 현대 글로비스도 이런 공장 견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어떤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견학해 본 거는 나중에 상당히 여러분들 뭐 면접이나 이럴 때 유리한 어떤 소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채용과 별도로 이런 거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같은 데 신청해 갖고 한번 갔다 오시고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막 오른 공기업 채용시장에서 한국전력 등 공채 스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표로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요번에 1269명, 뭐 중부발전, 수자원공사, 그리고 공항공사 해서 여기 그 선발 인원들이 나왔는데요. 그 제가 이 공기업 관련된 걸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좀 2004년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이랑 사실 경쟁률은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업은 사실 뭐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이래서 뭐 시내 직장이고 이러니까 최근에 상당히 취업 준비생들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옛날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원래 높았고요. 근데 올해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1년에 1000명 뽑는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보통 뭐 500명, 500명 이렇게 뽑는 게 이제 공기업들 특징인데 요번에는 많은 공기업들이 좀 상반기에 채용을 하고 만약에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이 뭐 100명이면 6, 70% 상반기에 뽑겠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번 상반기 채용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반기에 좀 채용 인원이 많은 만큼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우대한다. 여러분들 보통 이 지역 인재 채용은요 공채뿐만 아니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요. 이 TO를 못 채웠을 경우에는 연말에 또 특별히 수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기업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블라인드 채용이란 걸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접이 가장 어렵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채용 준비를 할 때는 일단 서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면접이 가장 큰 이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연합뉴스에서 대학생 5명 중 2명 올 1학기 휴학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휴학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10명 중 4명이니까 거의 40% 가까이가 휴학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휴학을 좀 하고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위한 사회 경험을 하겠다. 그 다음 뭐 해외여행, 뭐 진로 고민, 자격증 취득. 사실 다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쉬면서 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단 휴학 같은 경우는 길수록 좋지 않아요. 그리고 졸업 이 횟수가 많을수록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취업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을 하는 거를 사실 가장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 인사 담당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학도 요즘은요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남들 하니까 하거나 쉬고 싶거나 아니면 피곤해 이러면서 휴학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휴학 기간에 뭐 있냐라고 했을 때 답할 게 없으면은 좀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사회 경험을 하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직무 관련된 거를 내가 해보면 좋은데 나는 아직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좀 규모가 큰 곳에 가서 조직 생활을 배워봤다라던가 아니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뭐 판매직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직무와 특별히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그러한 경험들을 상당히 높게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실제로 한번 뭐 아르바이트가 되고 찾을 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여행 연수 같은 거는 돈을 쓰는 스펙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취업할 때 돈을 쓰는 스펙보다는 돈을 벌면서 얻은 스펙이 더 취업할 때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휴학도 조금 더 계획 있게 하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도 역시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 정부 재원 모자라면 추경도 해서 이런 뭐 좀 정치적인 기사이라서 사실 좀 다루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좀 쳐왔죠. 이거를 조금 몇 가지 얘기하고 싶어서 좀 갖고 왔어요. 일단 뭐 추경을 한다 이런 건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유로 이제 추경을 하는 건데, 청년 실업 등의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청년 실업이 어렵다라는 걸 인지는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보면은요, 청년 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됐고, 예,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학교 보세요. 졸업하는 사람 한 3, 40명 중에 몇 명이 본인이 원하는 데 취업하는지, 그리고 등 떠밀려서 취업한 친구들은 조만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을 취업률로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거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체감 실업률은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사실. 근데 일단은 뭐 여기 24% 내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는 얘기가, 일단 여러분들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스마트폰 붐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채용이 붐이 일어나요. 환율도 좀 안정되고 그러면서 그게 한 2013년까지 쭉 가다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뭐 불안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채용이 얼어붙은 게 사실 녹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랑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3개국 회원국 중에 청년 실업률이 유일하게 이 반대로 회복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대조적이다, 역주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정부에서 10년간 21차례 동안 청년 실업 대책을 내고 5년간 10조 예산을 부어대. 여러분들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대학을 다니고 취업 구직 활동을 하면서 내가 혜택 받거나 뭔가 지원받는 게 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직장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중간에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정부가 직접 하진 않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그 진입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딱 있는 딱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 뭐 DB 이런 걸로 그냥 돌려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 구직자들한테까지 이런 정책의 효과가 안 와요, 이게 문제가. 근데 여기 좀 잘못 짚는 게, 저는 여기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일자리 그러면 여기도 네 가지 분야 얘기 나오는데, 중소기업 창업, 해외 일자리, 신서비스 분야, 뭐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보통 대학에 왜 왔죠? 좋은 데 취업하려고 왔죠.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생각을 하죠. 왜 대기업을 가죠? 연봉이 당연히 높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용 브랜드도 높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중소기업 안 가요. 근데 그럼 중소기업이 사람들 끌어들이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임금부터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뭐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어렵죠. 예.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왜 그만두냐면요, 여기 이 회사는 내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대기업을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통 그만두지, 그 회사가 굳이 또 싫어서 관두는 건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창업 답 없죠. 요즘 뭐 창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창업 같은 경우도요, 뭔가 이 기술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뭐 생계형 창업을 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창업을 받으려면요, 지원을 받고 이런 뭐 교육받고 이렇게 되는데,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지원을 받으면 다 빚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요, 어마어마한 페이퍼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창업 안 하고 만다고 하거든요. 해외 일자리 최근에 계속 말 나와요. 해외 믿고 갔더니 이런 뭐 블랙 기업이더라.
해외를 나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고요. 현지국의 언어, 그리고 현지 그 고용인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이문화 수용 능력, 그리고 현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또 글로벌 매너, 이런 게 막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내 삶의 뿌리를 옮겨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경험만 하고 들어올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냥 일단 내보내고 비행기 태워서 내보낸다고 이거를 취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신서비스 분야, 여러분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요, 잘 알아야 될 게 뭔가 생산해 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기본적으로 낮아요. 여러분들 뭐 호텔 조리 이런 쪽 가보세요. 급여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좀 약간 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돈을 쓴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공부 좀 하시고 좀 이렇게 뭐 이 구직자들 만날 때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불러다 만나지 말고 좀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한번 좀 전해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구직자 60% 공채 포비아 겪고 자소서 작성에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포비아 공포죠, 공포. 공채 기간이 되면 공포가 와요.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시간 관리가 문제가 돼요. 평소에 내가 하는 걸 하면서 자소서도 쓰면서 취업을 준비해 가겠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예요. 여러분들 공채 시즌에 힘든 이유가 시간 관리를 못해서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공채 시즌에 구직 활동을 하게 돼요.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하죠? 취업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활동에서 취업에 필요한 걸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거 뭐 하면서 취업도 부가적으로 하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일단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이런 공채 포비아를 겪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 쓰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방학 기간 때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기업들 먼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지난번 직전 채용에 채용 공고 항목을 모아두고요. 그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이 회사만을 위해서 쓰는 걸 나눠놓고 미리 어느 정도 써놔야 돼요. 그래서 공채 카운트다운 고 하면 막 그때부터 내가 써놨던 거, 새로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요, 시간을 두고 뚜두둑 써갖고 탁탁탁탁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마스터본 하나 만들어 놓고 마감 날짜별로 매일 밤 쓰는 그 작업들을 해요. 왜? 낮에는 내가 딴 거 해야 되니까, 원래 하던 걸 해야 되니까 밤에 쓰게 되거든요. 밤에 글 쓰면 감성적으로 글 쓰게 되고 계속 오탄하고 시간에 쫓기고 결국 좋은 걸 못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포비아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미리 여유 있게 하시고요.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팁도 좀 좀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3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면접 전형 어려워요. 최근에는 기업들이요, 합격자 발표를 딱 하고 면접을 부르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 자소서 합격을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특히 제일 웃긴 게, 어디 붙은 사람 모여라, 같이 이 면접 스터디 하자. 아니, 적들하고 무슨 면접 스터디를 같이 해요. 전 그게 제일 웃겼거든요, 사실. 이런 코칭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도 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번외편으로 직무별로 좀 방송을 하려고 해요. 최근에 직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게 진로랑 연결돼 갖고 요즘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업로드 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